사건 사장 빚진 자의 책무. 2027년 9월 전 세계 지역별 메타버스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서 PIM의 수익은 상상을 초월했다. 월 수익이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200개 지역 메타버스가 모두 흑자 운영되고 있어요. 재무팀의 보고에 준혁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가 됐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숫자보다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정민아, 내가 PIM 설립자 지분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나 되지?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돈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10월 준혁은 특별한 발표를 준비했다. 독립운동 유공자들께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숙연해졌다. 경주 최 씨 가문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 자금에 가장 큰 기부를 하셨습니다. 당시 기부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조 원에 달합니다. 이회영 선생님께서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을 위해 전 재산을 바치셨습니다. 당시 재산 가치는 현재 기준 1조 5천억 원입니다. 김용환 선생님께서는 도박꾼으로 위장하여 모든 가산을 독립운동에 사용하셨습니다. 그 금액은 현재 가치로 8천억 원입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분들께서 바치신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저는 그 환산 금액의 200%를 후손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1월 독립운동 유공자 기념재단이 설립되었다. 경주 최 씨 가문 후손 최영수 씨가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증조할아버지께서 나라를 위해 바치신 그 뜻을 이제야 제대로 기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회영 선생님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다. 선조님께서 꿈꾸셨던 교육구국의 뜻을 이어받아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용환 선생님의 후손 김민철 씨는 이렇게 말했다. 할아버지께서 위장 도박으로 모으신 그 자금이 이제 전 세계 한국계 젊은이들의 교육비가 되는군요. 정말 뜻깊습니다. 12월 전국 단위 장학금 사업이 시작되었다. 고구려 을지문덕 장학금은 평양 출신 학생들에게, 조선 이순신 장학금은 통영과 호남 출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김구 장학금은 황해도 출신 학생들에게, 각 지역의 영웅들 이름을 딴 장학금이 그들의 고향 학생들에게 지급되었다. 특히 연세대와 이화여대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딴 장학금은 특별했다. 윤동주 문학장학금은 연세대 문과대학 학생들에게, 유관순 의거장학금은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김마리아 교육장학금은 이화여대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이들 장학금은 해외 유학 시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했다. 1인당 연간 2억 원, 4년간 총 8억 원을 지원합니다. 연말 첫 장학생들의 소감이 전해졌다. 연세대 국문과 3학년 박민준 씨는 옥스퍼드 대학 진학이 확정되었다. 윤동주 선배님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문학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세상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겠습니다. 이화여대 교육학과 김수진 씨는 하버드 교육대학원에 합격했다. 유관순 선배님의 희생 정신을 생각하며 공부하겠습니다. 언젠가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혁신을 이루고 싶어요. 그해 연말 준혁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희망이었다. 피 흘려 이 땅을 지키신 선조들이요. 제가 빚진 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걸까요? 준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모든 분들께 이제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듬해 1월 더 큰 계획이 발표되었다. 전국 시군구마다 호국영웅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준혁의 발표에 온 국민이 주목했다. 흰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에 해당 지역 출신으로 나라를 지키는데 공을 세우신 모든 분들의 이름을 새길 예정입니다. 고구려 을지문덕부터 6.25 참전 용사까지 이 땅을 지킨 모든 영웅들을 기억하겠습니다. 각 지역 기념비와 함께 장학재단도 설립되었다. 평양 을지문덕 장학재단,
통영 호남 전라좌수영 이순신 장학재단, 안중근 의사 장학재단, 전국 250개 지역에 각각의 영웅 이름을 딴 장학재단이 만들어졌다. 해당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그 영웅의 이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그분들의 정신을 기리고 이름을 영예롭게 하겠습니다. 3월 사업은 해외로까지 확장되었다.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마을에도 항일의병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연해주에는 독립군 기념비를, 연변에는 광복군 기념비를 설치했어요. 연지가 현지 상황을 보고했다. 현지 고려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에요. 80년 만에 조상들의 이름이 제대로 기려지고 있다며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중국 연변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광복군이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주지 않았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이름이 영예롭게 기려지는군요. 6월 특별한 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국방부와 협의하여 저녁 장병 세계여행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준혁의 발표에 젊은 군인들이 환호했다. 군 제대 15일 전 본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자유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항공료, 숙박비, 용돈까지 모든 경비를 지원해드려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그 지역의 한국 관련 역사나 문화를 체험하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육군 병장 이동현 씨가 첫 번째 참가자가 되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가고 싶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그곳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해군 병장 김영수 씨는 하와이를 선택했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가셨는지. 9월 프로그램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역 장병들의 해외 문화 이해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한인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국방부 관계자의 평가였다. 실제로 전역 장병들은 여행지에서 현지 한인들과 깊은 유대를 형성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난 고려인 할아버지께서 저를 친손자처럼 대해주셨어요. 연변에서는 조선족 젊은이들과 함께 백두산 등반도 했어요. 정말 같은 민족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준혁은 이런 소식들을 들으며 뿌듯해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세계 어디를 가도 뿌리를 잇지 않는 글로벌 리더가 될 거야. 연말 준혁은 연지와 함께 첫 번째 호국 영웅 기념비 앞에 섰다. 흰 대리석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이분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연지가 숙연하게 말했다. 준혁 씨,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분들께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건 보답이 아니라 시작이야. 이분들이 꿈꾸셨던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야. PIM의 성공은 개인의 성취가 아니라 역사 속 수많은 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결과였다. 그리고 그 보답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사건 5장 글로벌 네트워크 완성. 2030년 2월, 준혁은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역사 완공식에 참석했다. 드디어 구부족 12국 네트워크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었습니다. 대륙철도 50개 역사가 모두 완공되었다.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 심양, 하얼빈, 치타, 울란우데를 거쳐 알마티, 타슈켄트, 사마르칸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네트워크였다. 각 역사마다 고유한 특색을 갖춘 스마트팜과 메타버스가 구축되었어요. 연지가 성과를 보고했다.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역사에는 사과 전문 스마트팜이,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는 유목민 전통 유제품 생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발이 완성된 것이었다. 몽골 울란바토르 역사에서는 전통 말고기와 양고기를 현대적 방식으로 가공하는 시설이 인기였다. 우리 조상들의 유목 문화를 첨단 기술과 결합시킨 거죠. 현지 몽골인 바트바야르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4월 각국 메타버스의 독특한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몽골 메타버스에서는 말 타기 체험이 대인기였다. 실제로 말을 타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접속한 사용자가 감탄했다. 몽골 전통말 조련법을 VR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카자흐스탄 메타버스에서는 전통매 사냥 체험이 화제였다.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매 사냥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기뻐요. 현지 매 사냥꾼 누르술탄이 말했다. 러시아 연해주 메타버스에서는 고려인들의 이주사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1937년 강제 이주의 아픔을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교육 공간이 되고 있어요. 7월, 놀라운 융합 현상이 나타났다. 각국 전통 음식이 메타버스에서 만나 새로운 요리가 탄생하고 있어요. 한국의 김치찌개와 우즈베키스탄의 플롭을 결합한 김치 플롭이 대인기예요. 몽골의 양고기와 한국의 불고기 양념이 만난 몽골리안 불고기도 현실에서 실제 메뉴로 출시되었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악, 패션, 건축 등 모든 문화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융합이 일어났다. 이건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야. 준혁이 감탄했다. 10월 경제적 성과도 정점에 달했다. 쉰개 역사 모든 곳에서 흑자 운영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월 수익이 10조 원을 돌파했어요. PIM 토큰 시가총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가장 기뻐한 건 다른 수치였다. 역사 간 인구 이동이 월 10만 명에 달한다고요? 네, 사업차 이동하는 분들, 문화 체험하러 오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여행하는 분들까지. 대륙이 정말 하나의 생활권이 되었어요. 12월 연말 결산에서 준혁은 감회에 젖었다. 구부족 12국이 정말로 하나가 되었어. 다음 목표는 뭔가요? 연지가 물었다. 이제 진짜 어려운 단계야. 이 모든 걸 지속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준혁이 잠시 말을 멈췄다. 외부의 견제와 방해를 극복하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커지면서 불편해하는 세력들이 분명 있을 거야. 연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떤 세력들이요? 기존 질서의 기득권자들. 우리의 성공이 그들의 기존 시스템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야. 글로벌 네트워크의 완성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 6장 새로운 도전과 갈등. 2032년 3월 준혁의 사무실에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대표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보안팀장이 급히 들어왔다. 어떤 문제인가? 글로벌 투자회사 몇 곳에서 PIM 토큰 대량 매도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토큰 가격이 하루 만에 30% 폭락했어요. 준혁은 모니터를 확인했다. 정말로 PIM 토큰 가격이 급락하고 있었다.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조직적이에요. 배우가 누군지 파악됐나?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기존 글로벌 금융 기업들의 견제로 보입니다. 같은 시각 미국 뉴욕의 한 회의실에서는 비밀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PIM이라는 한국 기업이 우리의 기존 시장을 너무 많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은행 CEO가 말했다. 메타버스, 암호화폐, 국제 송금. 모든 영역에서 우리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거의 독점 상태죠. 다른 참석자가 덧붙였다. 이대로 방치하면 기존 금융 질서가 완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토큰 가격부터 끌어내려야죠. 그들의 자금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4월 공격은 더욱 교묘해졌다. 유럽연합에서 PIM 토큰의 불법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도 자금 세탁 가능성을 조사하겠다고 하네요. 각국 정부의 압력이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지고 있었다. 이상해요. 우리가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데 연지가 의아해했다. 정치적 압력이야.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우리의 성공이 기존 세력들에게는 위협으로 비치는 거지. 실제로 일부 서구 언론에서는 PIM을 동양의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이 중앙아시아를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하고 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신종 경제 지배 시도. 악의적인 보도들이 쏟아졌다. 6월 더 큰 위기가 닥쳤다. 러시아 정부에서 자국 내 PIM 관련 사업을 중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두 강대국의 압력은 상당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이 막히면 우리 네트워크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팀원들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준혁은 의외로 침착했다.
예상했던 일이야. 우리가 기존 질서에 도전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정면 돌파는 안 돼.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 무슨 무기요? 사람들의 마음이야. 7월 준혁의 대응 전략이 시작되었다. 각국 정부가 아니라 민간과 직접 소통하자. 어떤 방식으로요? 메타버스에서 평화음악제를 열어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전통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축제 말이야. 정말로 메타버스 평화음악제가 개최되었다. 한국의 아리랑, 우즈베키스탄의 샤슈마콤, 몽골의 호미, 러시아의 칼린카. 모든 민족의 음악이 하나의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문화야. 전 세계 5천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서 축제를 즐겼다. 9월 민중의 힘이 정치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러시아 젊은이들이 정부의 PIM 서비스 재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메타버스 접속 제한에 반대하는 온라인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당황했다. 자국민들이 PIM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거세요. 그들에게는 PIM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있거든요. 11월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정부에서 조건부 서비스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도 제한적이지만 메타버스 접속을 허용하겠다고 하네요. 민중의 압력 앞에 정부들이 한 발 물러선 것이었다. 하지만 서구 금융권의 견제는 계속될 것 같아요. 연지가 우려를 표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하나 더 있어. 뭔가요? 진정성이야.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시키고 있다는 사실. 그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압력도 무력해져. 연말 준혁은 도전과 갈등을 돌아보며 다짐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야. 새로운 문명의 실험장이 된 거지. 그렇다면 더 큰 책임감도 느껴야겠네요. 맞아. 하지만 두렵지 않아. 우리 편에는 구부족 12국의 모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외부의 견제와 압력 속에서도 PIM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가고 있었다.